박근호의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AI 파마. 네. 이 종목이 조금 낯선 게요. 과거에 이제 에스텍 파마. 에스텍 파마가 네, 폴라리스로 그렇죠. 들어간 거군요. 폴라리스 네.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네. 일단 폴라리스 AI 파마라고 이제 개명이 좀 됐고요. 네. 최근에 이 폴라리스 AI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폴라리스 오피스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같은 그룹사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를 볼 텐데요. 네,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된 이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기업이 있긴 한데요. 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그 엔비디아 커넥트 이제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파트너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 커넥트라는 것은 그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을 엔비디아가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폴라리스 AI 파마가 AI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비보존 이제 그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이제 나름대로 좀 퍼포먼스가 생길 것이다. 과거보다는 좀 약간 빛이 바라긴 했습니다만 현재 뭐 엔비디아 N자만 붙어도 움직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엔비디아 좀 이름값을 하면서 커넥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이제 폴라리스 AI 파마가 급등을 좀 한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묵직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도 강하게 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가고 3일 네. 연속 조정받았고 그다음에 네. 어제 이제 굉장히 상한가 갔다가 이제 풀렸는데 이날은 사실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네.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따라잡았든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이든 이 3일 동안에 이걸 팔아야 되는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갈등이 마지막 날 고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체결 강도 신호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한가 들어갔고 네. 일단 3일 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체결 강도 풀려 있지만 5일 체결 강도가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상한가에 샀어도 중간에 흔들릴 때 좀 약간 그 체결 강도 믿고 홀딩하신 분들은 어제 상한가 풀렸습니다만은 상한가에 준하는 어떤 뭐 수익률 혹은 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체결 강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준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5월 13일에는 오히려 일주일 체결 강도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는요 시장에서 좀 조정을 내 종목이 받았을 때 언제 매도해야 되는 사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신호를 또 체결 강도가 계속해서 주고 있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DIPNF 이 종목은 뭐 하는 기업이에요? 좀 약간 네. 낯설죠? 네. 이름도 좀 약간 입에 붙지가 좀 네. 않습니다. 근데 분체 이송 장비 만드는 우리나라 거의 원탑인데 분체 이송 장비. 그건 뭐예요? 분체 이송 장비가? 분체 네. 가루죠, 가루. 가루를 이제 이송할 때 이제 모든 이제 화학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소재 기업들은 네. 이 가루를 이제 그 관을 통해서 많이 옮겨야 되거든요. 그거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한 장치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거의 다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실적은 뭐 괜찮은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갑자기 시장에서 왜 주목을 받았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아주 특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DIPNF 뭐 30억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1,000억 원에 가까운 997억 영흥 발전소 환경 설비를 수주를 했다. 뭐 발틱 프로젝트는 이제 러시아의 LNG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반영의 전방 산업. 근데 여기에서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가를 25% 하향 조정한다라고 최근에 좀 네. 나왔는데 현재 주가 대비 78%의 상승 여력이 있다. 좀 약간 재밌긴 네. 한데 뭐 나름대로 근데 이걸 이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읽어보면은 일단 뭐 2분기쯤에 좀 약간 그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어떤 뉘앙스의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화학이나 2차 전지와 연관된 그런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목표 주가는 하락한 것 같은데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선 보고 있는 네.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저희 주가 위치를 볼 텐데 어제 굉장히 강했네요. 네.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한 네. 15%가 조금 안 되니까 고가권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 근처까지 상승률이 나서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차트가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살까 말까 망설일 때 누군가 이렇게 사라라고 콕 집어주는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체결 강도가 신호를 확실히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등하게 바로 전날에 체결 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어떻게 확인이 됐을까요? 13일 날 나왔고요. 네. 잠깐 화살표가 잘못됐는데 네. 여기 그 3일 전이죠. 어제 기준으로 아주 작은 양봉일 때. 신호가 더 좋을 때 나왔네요. 그렇죠. 더 좋을 때 나왔죠. 네. 네. 일단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두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1%도 안 올랐는데 체결 강도가 이제 200을 넘게 기록했다라는 건 그러네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이때 바로 진입은 안 하더라도 이 기업에 뭔가 좋은 일이 있나 혹은 시장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이제 찾아보는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 어떤 체결 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5% 그다음에 14% 이상 오르면서 누적 수익률은 이날 진입했다라고 하면 20%가 훨씬 넘는 수익률이 나올 자리에서 DYPNF의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줬습니다. 네, DIPNF 같은 경우에 한 달 체결 강도 이제 100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세 번째 종목인데요. 네. HMM이 이렇게 엮인다고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네, 굉장히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네. 정치 테마주로 좀 이제 또 엮이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기는 덩치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몇 개의 어떤 이슈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2조 2조 규모 자사주 취득과 함께 주가 상승.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죠. 네.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 관세 전쟁에도 해운 실적 견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타이틀이에요. 일단 1분기에는 관세와 관련이 없었고 네. 관세 전쟁 애도가 아니라 관세 전쟁 때문에 1분기의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좀 보거든요. 2분기 거를 이제 땡겨 올 수밖에 이제 네. 실질적으로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제 수입이나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1분기는 사실 나쁠래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약간은 또 뉘앙스적인 문제긴 합니다만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 다각화라는 것은 해운주가 사업 다각화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컨테이너 쪽만 하는 해운사가 어떤 뭐 벌크선으로 이제 벌크선 하던 기업들이 이제 또 컨테이너선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한다라는 건 이제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예요? 벌크선은 일단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네. 이런 식이죠. 그 양적 성장을 할 때 벌크선은 굉장히 많이 운임이 올라갑니다. 과거에 중국이 2010년도 전후에서 전 세계 철강석을 한 거의 70%를 빨아들이듯이 다 갖고 갔을 때 벌크선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벌크선 운임이 몇십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2007년도, 8년도에 그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거의 탑 수준의 수익률을 좀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 필수품 같은 경우 HMM은 컨테이너에 강한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비행기로 나눕니다. 네. 이제 HMM 같은 경우 호실적 부산 이전, 요게 이제 앵커께서 방금 전에 이제 짚어주신 그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HMM 원래 뭐 부산에 본사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본사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데 이거를 왜 옮기냐? 이제 뭐 그 북해 어떤 그 노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항에서 어차피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서 미리 준비를 하자. 그다음에 HM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부산으로 옮기면 필요한 인력들이 아마 HM을 많이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사는 부산에 있고, 서울에 여의도에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도 본거지가 있긴 한데 아예 그냥 옮기자,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뭐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기관의 매수세도 지금 최근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도 그에 따라 좀 반응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기가 막힌 자리에서 신호가 좀 나왔고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어제까지 4일 연속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갭이 너무 떠 있어서 좀 약간 그 조정의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가장 좀 드라마틱한 그러네요, 일단 네. 만든 듯한 어떤 그런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화살표 있는 날 체결 강도가 나온 걸 한번 볼 텐데 우선 근데 중장기 체결 강도는 미리 좀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20일 한 달 체결 강도는 100 이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수급은 아직은 뭐 나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달 체결 강도도 들어간 지 오늘 계속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유지해 주겠죠. 이건 급격하게 빠지거나 급격하게 오르지 않으니까 일주일 정도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그 전에도 잠깐 들락날락 하긴 했었습니다만 조정 받을 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바로 요 날이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앞서서 볼 수 있었던 요 이제 살짝 전일보다는 살짝 강보합이거든요. 하지만 음봉 보여준 날인데 그날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일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을 들어간 다음부터 시세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매수세가 무려 5거래일째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빅샷으로 좀 말씀드렸던 기업들 주가의 퍼포먼스가 얼만큼 나고 있는지 체결 강도가 정말 선행 지수로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볼까요? 좀 수익률이 좀 네. 특징적인 종목군들만 준비를 했는데요. 네. 빅샷 시간에 소개시켜드려서 이제 오른 종목 다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니까 한 2시간 정도를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좋은 것들, 네. 높은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상한가한 재료를 우리가 먼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네. 그거 먼저 기사화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진칼을 어떻게 소개를 시켜드렸냐면 체결 강도가 너무 특이해서 맞아요.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체결 강도 너무 특이해서 혹시 뭐 시장에서 노출이 안 된 재료가 있나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서치도 하고 분석도 해서 이러한 재료로 일단 한진칼이 어떤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약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당히 좀 잘 뽑아줬고 어제 좀 떨어진 게 아쉽긴 합니다만은 고가권 기준에서 그래도 116% 정도 한 달 조금 더 걸렸네요. 나름대로 저는 이런 흐름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나름대로 주주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도 한진칼 이야기할 때 기억이 나요. 왜 하필 여러 가지 항공 관련주 중에 한진칼이냐고 네네네. 이야기 드렸었는데 체결 강도가 너무 특이하니까 우리가 이슈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네. 종목 실리콘투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사실 네. 화장품 기업 중에 뭐 특이한 사업 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좋은 자리에서 굉장히 러프하게 올라가지 않은 이제 체결 강도에서 이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제 횡보할 때 나름대로 좀 저점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고점 기준에서 68%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9일 날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린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그렸던 실리콘2 살펴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이것도 기억이 이제 나네요. 그 어떤 주식마다 굉장히 네. 애착이 가는 주식이 있잖아요. 우선 표정부터 좀 달라지셨어요. 네. 저희 이데일리에서 우리나라 네. 전 증권방송 통틀어서 제일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많이 방송 같은 데서 회자를 하고 있지만 회자가 네. 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실리콘2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한 없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승 조정 네. 반복되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좀 시세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약간 역시 그 상장돼 있는 제네럴 네.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 이제 보험 관련돼서 가입시키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일한 상장사이기 때문에 인카금융 서비스 좀 일단 좀 더 열어두고 뭐 차트만 봐도 지금 진입해도 이렇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도 이사님이 좋아하는 느낌의 차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주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막 상한가 네. 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인카 금융서비스 요거 들고 올 때도 제가 항상 의아하게 좀 쳐다봤던 네, 네, 기억이 네. 나거든요. 이게 뭐지? 네, 그런데 네. 뭐 말씀하시고 나서 무려 56% 네. 네, 수익률 좋은 달성했습니다.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네. 네. 역시 뭐 올라간 날 뭐 사도 괜찮긴 네. 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조정받았을 때 이날은 이제 장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소개시켜드린 날은 빠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결강도 계속 유지가 됐고 이제 3월 말서부터 4월 초까지 시장 정말 힘들었을 때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 준 다음에 가장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줬는데요. 52% 이제 미래에셋 정도의 어떤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에서 50%가 넘는 수익률은 굉장히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주들이 뭐 다 좋았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도 그 중에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무려 52%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시장이 흔들릴 땐 같이 흔들렸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빠른 회복의 반등세를 보여줬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빅샷에서 이야기해 드린 그런 종목들 4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좀 부담되실 것 네. 같아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의아하게 봤네요. 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고민이 많이 됐는데 네. 우리가 보통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최악이 지났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주식시장은 많이 있거든요. 그 5G 스타주 중에 한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네. 시장에서는 아직도 앵커께서 약간 갸우뚱하실 정도로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거의 지금 저 3년째 최악은 지났다라는 이야기 들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서. 네.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좋은 네. 소식도 들려오고 네. 분기 실적도 조금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어떤 부분 네. 보면 좋을까요? 광 네. 트랜시버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위쪽에 일본 엔티티, 유선 네트워크, 네. 이제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광 트랜시버 공급. 광 트랜시버가 뭐냐면 앞에 이제 광은 이제 뭐 빛이라는 소리잖아요. 네. 빛을 통해서 그 어떤 신호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그 빛을 이제 그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바꿔주는 트랜시버, 그게 이제 광 트랜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기업이 이 기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독보적으로 어떤 그 존재감이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1분기 잠정 매출 141억, 전년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매출 141억, 전년비 73%. 얼마나 전년에 안 좋았으면은 매출 네. 141억이 이제 73%가 오른 건지 이제 좀 바닥 잡고 올라갔으면 이게 굉장히 그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주주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좀 올라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이 또 5G 대장주 역할도 했었던 그렇죠. 기업이다 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가 역시나 바닥 딛고 반등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네. 한번 네, 볼게요. 네. 일단 이게 지금 한 1년 조금 더 된 차트인데 네. 한 3년 차트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바닥이 언젠가라고 이제 확인하기 힘든데, 저는 이런 식의 좀 단기간의 반등 후에 좀 약간 플랫한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더 뺐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바닥이 바닥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네. 나온 기업이라 여기가 바닥일 줄 알았겠죠, 시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거기 저점을 깨고 어떤 더 내려간 흐름,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좋지는 않지만 분기 실적이 조금 덜 개선되고 나빠지고 있고, 있고 네. 나름대로 이제 어떤 계약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줬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거래 5%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래도 드디어 10,000원 선 다시금 돌파했습니다. 네, 의미가 있고요. 네. 7만 주 정도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고 네. 최근 거의 한 달 동안의 가장 높은 거래량이고 당일 체결량도 263, 네. 일주일 체결량도 160. 전에 이제 들어가 있었죠, 일주일 이상. 그다음에 한 달 체결량도까지 들어가 있어서 거래량만 조금 받쳐준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그 돌다리를 두들리는 듯한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조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5G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이솔루션이 단기간에 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한번 끊고
생각을 저는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실 네. 차트상으로 좀 약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네, 이제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저는 한 이제 전 고점 기준으로 한 12,000원, 13,0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좀 팔고 KMW가 같이 움직이면 네. 그때 저는 오이솔루션을 같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빅샷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종목이죠. 네. 사실 이 실적에 이 정도 그러니까요. 주가 어떤 흐름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마이크론보다 네. 하이닉스가 뭐 여러모로 봐도 그 시가총액이 낮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몇 배가 많은 기업이고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 네. 일단 마이크론은 뭐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게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분기 미국에서만 12조 원 매출. 이건 사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겠죠. 당연히 엔비디아 쪽이 있으니까 네. 뭐 HBM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이제 네. 좋은 실적과 어떤 뭐 호재가 이슈가 있어도 네. 요게 안 들어오면 수급에 안 들어오면 이제 주가는 안 움직이는 거니까 돌아온 외국인 이번 달 들어서 이제 1일서부터 이제 14일까지 1조 원을 샀다. 밑에 보시면 뭐 APR이나 에너빌리티도 많이 사고는 있긴 합니다만 독보적으로 네.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HBM이 사실 그 실적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항상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번에 중동 쪽으로 엔비디아가 계약 소식 전해진 만큼 네. SK 하이닉스의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실적 좀 더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그 하이닉스 이제 우리가 보통 네. 실적을 볼 때 네. 전분기에 만약에 1조 원이었다. 근데 2분기에 1조 1,000억 원. 이러면 사실 주가가 실적 갖고 움직이진 않거든요. 네. 5천억에서 뭐 1조 원 이 정도 돼야 움직이지.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공장의 가동률이 거의 풀 캐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막 그렇게 뭐 어떤 물량으로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제 거의 탑티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가격적으로 좀 약간 뭐 어떤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만 그동안에 올라온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이게 반대로 움직였기 네.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네. 꺾고 올라갈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네. 봤으면은. 근데 체결 강도를 봤을 때는 분명히 어제 기준으로 거의 2.6% 정도 하락을 했는데도 수급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하이닉스를 좀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상단을 뚫을 수 있을지 좀 기대되는데 네. 우선 중장기 체결 강도가 정말 오랫동안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세 달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 이제 뭐 완전히 자리를 잡은 듯한 느낌이기 네. 때문에 깊은 조정을 줘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뭐 나름대로 어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싸진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도 굉장히 좋죠. 어제 기준으로 3% 조금 못 미치는 2.67% 네.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는 어떤 그 주체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하이닉스의 SK 하이닉스의 체결 강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빅샷 종목들 체결 강도를 통해서 어떠한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예시 종목부터 빅샷 종목들에 대한 중간 점검 그리고 오늘 새로운 또 빅샷 종목이 제시가 됐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주가 추이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호 이사와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